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 추석이 되고 해서 4거래일 휴장을 하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장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수요일 날 거래가 시작됐을 때 어,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는 추세였다면 다시 한번 높은 곳에서 갭을 띄어서 시작할 것이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갭 하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당장에 움직이고 있는 미국 증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그대로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 반등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명확한 지지 라인이 분명히 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기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차트도 제가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리를 제가 미국 지금 중요 기업 10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일라이릴리, 엑소모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지금 가격을 옆에 쭉 적어놨고 그 가격과 그리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체크를 한 부분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162달러까지 그러니까 대략 241선까지 빠질 수 있는 하락 추세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놓은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309달러, 지금 312달러인데 309달러 이탈 시에는 292달러까지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추세가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마지막 거래일에 5일선과 6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을 한번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게 단기 바닥을 잡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뭐 아마존 또 이런 거를 지금 문자적으로 표시,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살짝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405달러를 혹시나 최근 424달러인데 405달러 이탈하면 365달러까지 크게 급락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5일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약간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쭉쭉 체크해 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이런 기업들이죠.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 S&P 500, 다우 요 지수 3대 지수 먼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빅테크 차트 분석은 그럼 나스닥 흐름은 지금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영상에 올렸죠. 이렇게 저점이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쭉 그어봤을 때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분명히 어제 그래도 0.22%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지만 약간의 위험한 모습, 특히나 아래 꼬리가 거의 마이너스 0.7%까지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해줬다. 그러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거는 약간 저가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는 매수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흐름에서 그래도 캔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 전날의 캔들을 이탈하지 않고 살짝 올라섰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 샛별형 캔들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에서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할 것 같다. 그러면 음봉이 길게 나왔던 요 구간 대략 샛별의 형태를 살짝 띄고 있죠. 마지막에 거래일의 차트가, 그럼 요 다 그전 거래일 화요일에 이 음봉 대략 13,16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오늘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겠죠. 요렇게 장대 양봉 예쁘게 이렇게 딱 나온다면 요때부터는 단기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대세 상승일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정도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역배열이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5일선, 21선, 61선이 완벽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과대 낙폭으로 반등 온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이 21선이 있습니다. 21선 요거 나스닥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21선 만났을 때 요런 구간을 한번 단기 짧은 목표 가격으로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21선, 61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고점에서도 쌍바닥 형태를 그리고 요 앞에서 고점을 돌파됐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쌓여있는 매물대가 조금 부담스럽고, 말씀드렸듯이 역배열에서 떨어지는 그 위에 있는 이평선 라인을 막고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21선 기준,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5일선, 121선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역시나 단기 반등에 어느 정도는 성공할 거다,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고점도 정말 타이트하게 그렸을 때 올해 들어서 1월달 저점 그리고 3월달 저점을 딱 이어보면 요 추세 라인이 하나 그려지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요 저점이 낮아진 추세를 그려봤을 때 거의 요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지지 라인들이 이탈하는 부분,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은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라 생각을 하고, 주봉상 보면 명확하게 그 흐름이 보이죠. 역시나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는 안 좋은 흐름, 단기적으로도 지금 돌파되어야 될 고점 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지금 1월부터 그 어떤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 정확하게 여기 접점이 만나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120주선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이 그어지죠. 120주선도 같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추세선의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단기 반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런 추세 이탈한다, 요 딱 13,000포인트 수준이거든요. 딱 13,000포인트에 정확하게 교차되는 지지 라인들이 많은데, 요 포인트를 음봉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혹시나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요 추세, 하락 추세를 점점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지지 라인 이탈이기 때문에 요 부분 13,000포인트도 이탈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S&P 500도 간단하게 볼게요. 거의 뭐 S&P 500과 지금 해석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나스닥과 이렇게 저점 라인이 쭉 이어지는 구간, 포인트 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아래 꼬리 그리면서 반등을 해줬었고, 그리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서는 살짝 이탈을 했죠. 이탈했지만 아래 꼬리 길게 잡아주면서 살짝 요 구간에서 머물러주는 모습,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5일선, 121선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지, 요거를 꼭 포인트로 보시고, 21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21선 맞았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다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전에 코로나 때 고점 라인과 그리고 점점 추세 라인이 쭉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라인이 예쁘게 기준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다우도 거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래 꼬리를 그리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33,0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요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 부분 아직 열려 있는 공간 조금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요 정도로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업 종목들 시총 큰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시총 1등의 종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지지 라인은 172달러 요 구간이었었는데 172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을 마지막 거래일을 보여줬고, 강한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위험 공간이 지금 다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엑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162달러까지 241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241선은 제가 요거 지금 약간 보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워놓긴 했는데, 요 121선을 241선이죠. 241선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 본다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162달러 그리고 강하게 돌파됐던 이런 구간까지 만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지금 위험한 공간이 열려있다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나스닥이 반등한다면 바로 172달러까지 회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41선 다시 한번 지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241선이 있으니까 차트를
차트를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평선들 모여있는 구간들 결국에는 다 이탈하면서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지금 캔들 위에 있다는 거는 강한 요런 조정의 흐름, 힘을 받고 있다. 매도세를 느끼고 있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반등해준다면 역시나 5일선 적어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추세 전환을 해주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지지받고 있는 가격이 대략 309달러인데 309달러 이탈하면 역시나 요 가격대 192달러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요렇게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 있죠. 저항 지지가 있었던 구간이 명확하죠. 요 구간이 192달러니까 포인트로 확인하시면서 단기 쌍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구간 돌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면서 변곡이 되는 구간까지 돌파하면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3등이 알파벳 맞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일단 구글이 빅테크 중에는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인다. 흐름이 가장 좋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5일선, 21선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이탈하니까 단기적으로 갭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래에 그래도 1.54% 그나마 빅테크 기업 중에는 좋은 추세가 나온 거고, 5일선, 61선을 살짝 이렇게 덮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강한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127달러에 있는데 이 구간 혹시 이탈하면 121선 그리고 122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이 포인트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4등이 메타인가요? 죄송합니다. 4등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서 급락하는 추세, 그 아래에 있는 121선에서 살짝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 달면서 마무리해주는 모습, 딱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럼 다음 거래일에 역시 나스닥과 함께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만 단기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고, 역시나 21선, 61선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요 구간까지 혹시나 반등 나와서 61선 134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짧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이평선 라인들이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결국에는 121선 이탈한다,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잠시만요. 요 구간 지금 이렇게 갭을 띄어서 올라갔던 요 고점과 이렇게 지지가 있었던 구간 114달러까지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1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요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나마 지금 빅테크 중에 흐름이 꽤나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단기 급락을 했고 최근에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역시나 빅테크 대장주로서 가장 많이 올랐죠. 올해 정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쌍봉 찍고 이탈하는 모습 보일 때 단기 급락은 예고가 됐었고, 하지만 변곡이 됐던 구간 다시 한번 버텨주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결국에는 5일선 위에서 캔들을 마무리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다음 거래일에 상승했을 때 61선과 21선 447달러에 거의 겹쳐져 있죠. 요 구간을 당연히 돌파하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맞고 떨어졌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요 구간 명확한 지지라인 405달러인데 405달러 이탈했을 때는 365달러까지 이렇게 갭을 띄었던 요 공간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으니까 요 부분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메타도 꽤나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지금 5일선, 21선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거의 겹쳐져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제 마이너스 4%까지 급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 버텨주면서 거의 강보합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메타는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 다음 거래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봉이 한번 나오면 결국엔 요 추세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요 구간 대략
276달러 121선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면 요거 결국에는 버티면서 상승형 쌍바닥을 만들면서 요 앞에 고점 돌파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 반드시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일단 역시 단기 추세가 좋지 않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추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일선 따라서 하락하는 추세가 잡혀져 있다. 요거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 봤을 때도 요것도 반등 5일선, 일단은 121선에서 한번 지지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1선 이탈했을 때는 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61선, 21선 이렇게 거의 겹쳐져 있고 수평 저항도 같이 257달러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뚫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락하는지 이런 주요 포인트 지지 저항들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일라이 릴리 보겠습니다. 릴리 추세도 굉장히 강했죠. 특히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정말 강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갭까지 띄우면서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지수가 밀리니까 이것도 점점 힘이 빠지는 흐름이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서 많이 급등시켰기 때문에 조금 힘이 붙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약간 엔비디아 차트와도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한 중반쯤에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나왔을 때 이렇게 갭을 띄웠던 이런 그림과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역시나 릴리도 눌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명확한 지지는 요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계속 아래 꼬리 그리면서 밀리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544달러에 있습니다. 하지만 544달러 지금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61선 혹은 갭을 띄웠던 공간 502달러까지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544달러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엑소모빌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죠. 그리고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지금 증시 경제 상황인데, 고유가 오히려 땡큐. 엑소모빌 지금 석유 이런 유가 관련주로서 정말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 라인을 결국에 돌파해 주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엑소모빌의 증가 추세는 빅테크 기업 혹은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약간 인버스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 라인은 일단 단기 고점 찍었던 118달러 요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눌렸다가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118달러 지지를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국장에서도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거는 S-오일 그리고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테마성인 종목은 흥구석유 요 종목이 또 대장으로서도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 엑스모빌이 지금 한국 시장이 열릴 때 수요일 때쯤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크게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일단은 명확하게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도 추세는 굉장히 좋죠.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했던 종목인데, 하지만 이 박스권이 꽤나 크게 잡혀 있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땡겨서 봤을 때도 저점 라인은 447달러 그리고 고점 라인은 511달러에서 박스권을 정확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면 요 구간 511달러를 5일선 지지를 받고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 하지만 다음 거래일에 음봉 나오면서 5일선 이탈한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명확한 지지는 121선, 21선, 61선 겹쳐져 있는 189달러 요 구간까지 눌리더라도 이탈하지 않는지, 이탈했을 때는 결국에는 447달러까지 보러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들 역시나 돌파돼야 될 요 가격대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중요 10대 이런 기업들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중요 포인트가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 지지 라인들, 돌파 시, 이탈 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차트적으로 꽤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추석 때 역시나 미국 시장에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과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샛별형을 그리면서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 역시나 챙기면서 투자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